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하실 차례시죠? 그래서 일단 38페이지를 한번 봐놓습니다.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 그리고 박스에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별표 3개는 돼 있지 않으십니까? 전혀 별표가 안 돼 있으십니다. 38페이지 봐주십니다. 국토계획법은 집행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저 집행은 개발, 정비, 보전을 집행이라 표현했습니다. 저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행정계획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사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각각 보셨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하나의 도시이고, 서울은 강남구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리 남양주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된 용도 지역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남양주는 한강을 끼고 있는데, 한강 주변에 수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어떤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특화 경관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다고 하면 교육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죠. 지난주에 했던 것은 복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시면 공법은 휘발성이 워낙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민법을 1학년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그 민법 공부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저희들끼리 이번에 공부했던 표현들이가 뭐가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학년 때부터 공부해 나가는 게 행정법이라고 하는 공법 과목인데, 그걸 공부하고 나면 뭘 배웠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계시 수도라고 하는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발표되었는데, 그 왕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도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일정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고, 우리 남양주에 한강이 있다고 하면 그 한강은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며, 천마산 일대라고 하면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조안면에 다산스생의 생가가 있다고 하면 그 생가는 그게 문화재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용도 지역은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에 속한 모든 토지에 대해 빠짐없이 지정하는 반면, 저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로 지정할 대상이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우리 남양주에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다 한가운데 지정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바다에 직접 접하지 않은 남양주라고 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항상 공부해 주실 것은, 특정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대상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정하게 되면 그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게 되면 목적 달성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자율에 맡기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행위 제한은 총 몇 개 있다? 예. 복습 안 하시면 말짱 꽝이더라고요. 다만 아마 3월달 중에 제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실 것들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텐데 아마 11, 12월 달에 보셨던 자료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건폐율, 세 번째 보셨던 것은 용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가 최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위락설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건축 가능 여부를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또 아파트 나올 일은 없겠죠. 저건 2주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2종 근린 생활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 안 되면 소음표 뒷면에다가 전화번호 비슷한 것을 적어서 시험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총 몇 개 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행위 제한으로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정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저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만 다룹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아니죠. 조례라는 말도 한번 보신 적 있고, 고도지구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를 결정한다더라. 자연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시행령, 집단 취락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 보시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새로 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에 따른 것입니까? 지금 38페이지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이나 양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그리고 아침에 와서도 이야기 들으니 태계군에 대한 개발 사업도 이번에 결정되었다더라고요. 그걸 다 뭐란다? 지금 책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38페이지? 그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내동에 진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도 어디에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것을 결정한다 해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집행 계획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무엇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이죠.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죠. 뭐 복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고생하십니다. 지금 좀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공법이 좀 편해지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다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되는 것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것입니까? 구역이 먼저 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게 되면 몇 년 안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년. 그리고 주민이 입안 제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공사 착수해야 되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아파트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획 결정되었다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남양주를 대상으로 이 6가지 사안들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지나셔야 됩니다. 그 별표는 돼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이라도 복습한 적이 있다? 예, 3월 달에 또 볼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또 볼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독수 쌓아가시면 그거면 되십니다. 대신 나중에 민법은 아마 15회독에서 20회독까지 가셔야만 민법에서 안정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민법은 좀 쉽게 나올 테지만 학계로는 까다롭게 나올 겁니다. 작년에는 반대 상황이었고 재작년에도 학계론 어렵고 민법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1차는 한 해 특정 과목이 쉬우면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우면 다음에는 좀 쉽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1차 같은 경우는 만점이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만점입니다. 한 개 과목이 80 나오고 하나가 40 나오게 된다고 하면 딱 60점 나오거든요. 만약 90 나온다고 하면 10점은 어디 빌려줄 데 없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공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적당히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고 어차피 지역적인 문제가 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숙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사법시험 도전하는 것이지 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사 1차 과목은 만점이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너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은 한 8문제는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목표가 50점이십니까? 60점이십니까? 그냥 50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대신 공인중개사 과목을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학원 수업 빠지지 않고 특강 제대로 듣고 하시면 80점 안 나온 사람이 없으십니다. 대신 수업 빠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때는 한 60점, 70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일정대로 쭉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80 안 나온다고 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책 중에 가장 얇은 게 세법하고 공시법하고 중개사법 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공시법에서는 등기와 지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등기는 열심히 해도 6문제 맞추시고요. 그리고 대충 해도 4문제 맞추십니다. 정 안 되면 내리 찍으시면 12문제 중에 내리 찍으시면 하나, 2개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시법 쪽은 지적 쪽을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고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는 국세,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와 달리 좀 별도 책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혼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면 점수 꽤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하시긴 하시는 겁니다. 공부도 뭔가 좀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6가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집행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에 필요한 곳을 용도 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커피에 설탕 타 마시면 커피 맛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용도 지구의 특징입니다. 반면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상업 지역이었을 때 상가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아예 건축 못한다. 상업 지역이 있는데요. 이 상업 지역에는 위락설 만들 수 있죠.
그 상업적 일부가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만약 이 상업지역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주변을 특정 용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위락설이라는 상가는 만들지 못하지만 오피스텔 등의 상가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용도구역은 지역지구와 관련된 특징을 싹 무시해버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방에서 내가 짜장면을 시켜 먹게 된다면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 안 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구역은 기능 증진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 4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3번, 4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등을 각각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업한 것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사업은 무엇으로 결정해서 사업한 것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얘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죠. 나는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지난주에 안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3, 4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고 하면 저 3, 4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결정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목적은 기환경 때문이죠. 만약 다산지구나 평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서를 확보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왕복 2차선 있는 곳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대형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이 개발 사업은 제대로 개발된 것이다? 난개발이다. 난개발입니다. 저 백화점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은 막히게 되죠.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을 통해 해당 도를 이용하던 기존의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을 아무런 생각 없이 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을 난개발 현상이라 표현하고 충분한 기반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정해놓은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공급되고 있는 전기나 수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규모 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를 나눠 써야 되거든요. 기반서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개발 사업하게 된다고 하면 한정된 재화를 함께 나눠 써야 됩니다. 그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의 확보가 가능한지 의도했던 환경 조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각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4번에 해당되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절차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반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3과 4를 나눠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4번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다룬다,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로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3사를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호평지구에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호평지구의 개발 사업은 무엇에 따른 것이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사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양주에는 호평지구와 평내지구, 다산지구, 별내지구, 진접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참 많습니다. 저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남양주 전체에 걸쳐 수립하는 제도이다.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일부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기 도시군 계획은 무엇을 대상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은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일부를 대상으로만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은 전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계획은 전부를 대상으로. 예, 그래서 이 도시군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 집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다. 그 지방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로 나뉘죠.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예, 시도지사 뽑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 달에? 경기도지사 1번 찍으셨습니까? 2번 찍으셨습니까? 예, 제가 아는 강사분은 평생 2번만 찍는 줄 알았는데 작년 선거 때는 1번 찍을 상황이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기도지사는 1번을 못 찍고 1번과 2번 사이에 찍었다 하시던데 괜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하고 그 광역은 넓다고 해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게 되면 그것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인데 그 두 곳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죠. 그래서 유별나기 때문에 특별이란 말을 붙여줍니다. 특시, 특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군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시군구 단위로 시행하는 법률이다. 도시군 단위로 시행하는 법률이다. 도시군 단위로 시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만 유별나게 구청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이라면 구청장 나옵니다. 국토계획법만 저 집행을 무엇 단위로 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토계획법에서 저 구청장이 뭔가 행정계획을 수립한다, 뭔가 인허가 처분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런 6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저 3, 4가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특별히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걸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이 있지만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종합병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합니다. 운전면허하고는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제 없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운삼 기칠이란 말 들으시면서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는 기반설 범위에서 배제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학원 같은 건물, 상가 건물이거든요. 저 상가 건물은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기반설 아닙니다. 왜? 이 상가는 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꼭 만들 필요 없거든요. 돈 되는 곳은 알아서 잘 하시던데요. 대신 우리 남양주에는 종합병원이나 학교는 꼭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 종합병원이 삼성의료원이라면 민간에서 만든 것이고요.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 국립병원이라면
나라에서 만든 것인데 그런 시립병원 등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드는 것이죠. 반면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든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 중에 사익을 추구하고 규모 작은 것이 있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할 필요 없죠. 그런 때는 저 병원 만들고자 하는 소재지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허가받아 개발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처럼 왕숙지구나 또는 태구현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데 가령 우리 주변에 산 하나 밀어버리고 전원 주택단지 만드는 경우 있죠.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지 않습니까? 걔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니죠. 걔는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받고 하는 것이죠. 그것 하면 그래도 한 필지 처분했을 때 한 5천에서 1억은 남는다던데요. 나는 저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 없으시죠? 그냥 관심 안 두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대신 큰 사고는 없습니다. 이익이 크면 크게 사고 칠 수 있는데 우리가 소탐하면 대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매매와 임대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쪽은 경기를 타는 것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경기 잘못 탔을 때는 한 몇 년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0년부터 한 2014년까지 중개업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문 닫으신 분이 꽤 많으십니다. 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개 알선만 가지고는 돈 못 버시거든요. 그쪽을 선택하시든지 다른 쪽을 선택하시든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대신 다른 쪽 선택하고자 한다면 공법 없이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진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 학원 들어가 있는 상가를 재건축할 수 있죠. 규모 크다 작다? 작다. 그런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개발 행위 허가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서 충분한 기환경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규모 개발 사업의 기환경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 내주게 된다면 그것도 난개발을 일으킬 수 있죠.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자 한다면 뭐 고려해서 허가한다? 기환경 고려해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이다? 기환경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게 국토계획법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시험엔 딱 세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네 문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두 문제 출제하고 있고요.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하나 출제되더라고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시험에 내게 되면 네 문제 나옵니다. 지역 두 문제, 지구 하나, 구역 하나. 그리고 3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시험에 세 문제가 열심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문제 나온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한 주 지나니까 이해가 복습하셔야만 뭔가 좀 계속 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수업 끝나시고 나면 2시간 안에 2시간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민법이건 학개론이건 공법이건 한 2시간 정도는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제대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30분 하고 끝낸다? 그거 공부 아니던데요. 수업 끝나고 나면 최소 2시간 안에 몇 시간은? 2시간은. 그리고서 그 2시간은 휴대폰 꺼놓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만 하시던데. 그리고 나중에 좀 공부하시다 보면서 민법이든 학교론이든 좀 어렵다 싶으시면 한 4시간까지는 쭉 연속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간혹 자제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열심히 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습니까?
수업 끝나고 2시간 안에 그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2시간 지나게 되면 공부했던 것, 수업 시간 중에 이해했던 것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얼마는? 2시간은. 그래서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강사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지 그게 내 공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2시간 정도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만 제대로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공부가 취미가 될 수 있죠. 취미가 되는 분들은 제 친구 보면 한 8시간 정도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가던데요. 걔는 밥 먹을 때 보면 점심 씹어 먹는 것도 좀 아깝다 해가지고 어머님이 볶음밥 해주시는데 반찬 다 잘라줍니다. 예, 그리고 점심시간대나 쉬는 시간대 그냥 공부만 하던데요. 그리고 가끔 요즘 TV 보면 TV에 나오더라고요. 한국은행 다니는 친구에 있는데 가끔 나오던데 관심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취미가 되면 그 삶은 팍팍해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점심시간에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밥 먹고 책만 보고 있으면 그건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괜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저 6가지가 무엇이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158페이지 찾으셨죠? (158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1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 추진했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목적은 기반 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리고 복습을 안 하셨기 때문에 146페이지를 봐주십니다. 146페이지 찾으셨죠? 146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도시군 계획설의 의의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줄 쳐 있지 않습니까? 줄 안 쳐놨으면 지금이라도 쳐놓으십시오. 결정된이란 말은 결정 전이다, 결정 후다. 결정 후입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기반설 찾으셨죠?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7번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총 기반설은 50개이지만 그 50개 기반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 중에 교통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운하라는 것과 자동차, 건설, 기계, 운전, 학원 각각 줄쳐져 있으시죠. 그리고 밑에는 삭제, 폐지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있어서는 학교 뒤에 운동장이라는 게 줄쳐져 있으시죠. 운동장은 지금 기반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 폐폐 4개 외 재활용시설과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찾으셨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대신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화장시설부터 장례식장까지를 뭐란다? 장사시설이라 하고 도축장과 종합의료시설 딱 3가지를 보건위생시설이라 하는데 이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며 저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결정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뭐란다?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설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약속하셨던 것은 운삼 기칠이란 말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 운하, 운전학원, 그 세 가지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꼭 필요한 기반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운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올해만큼은 시험거리입니다. 내년 되면 시험거리 아닙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기억하시면서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는 기반설이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50여 개 기반설은 총 몇 개 시설군을 나눈다? 7가지 시설군으로 나뉩니다. 만약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1번 교통시설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7번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그게 출제위원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원칙에 관한 사항보다는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내는 것을 출제위원들은 좋아합니다. 나는 계속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공부하고 읽어보겠다? 그러면 과락 나옵니다. 아니, 민법 다 공부하겠다? 머리 좋으셔가지고 그냥 우병욱 고백이라고 하면 한 번 보고 다 공부해서 점수 100점 맞으시겠지만 다 공부하면 과락 나옵니다. 혼자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시게 됩니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다 하겠다는 욕심은 가지고 계십니다. 대신 그 다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실무 나가셨을 때 내가 집을 건축해서 분양하겠다 또는 땅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 쪽에 관련된 내용들은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 아니신가요? 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지금 기반설과 관련되어 7번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꼭 기억하시는데 그 환경기초시설을 뭐란다? 하수, 폐폐, 재비 총 6가지가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중후가 관련된 시설은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제2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지상 등에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추천없습니다.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예외 찾으셨죠? 용도 지역이나 기반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가로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보셨던 저 기반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예외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익을 추구하거나 규모 작은 것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설의 설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고 만드는 것이죠. 그걸 뭐란다? 개발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소규모 기반설의 설치 그리고 소규모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뭔가 만드는 사업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발 행위 허가받아 집행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안이 집행에 관계된 사안이라면 우리 국토계획법은 저 집행을 도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죠.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안 될 때는 계속 국토계획법은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저 국토계획법이 잡혀야만 나머지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이 12문제 출제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나머지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과락은 넘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하면 과락은 넘길 수 있는데
안정적인 점수는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국토계획법에 대해 제대로 좀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하면 11, 12 과정에 국토계획법 6조에 걸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계속 보시면서 저 집행이란 의미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공법 어렵지 않으십니까?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표시해 놓은 것은 수업 끝나고 2시간 안에 봐주셔야 됩니다. 계속 하던 거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페이지 보시면서 기반설의 원칙적인 설치 방법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죠. 그게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이해 안 됐다고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은 항상 학습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 할까요? 도시개발구역에. 정비 사업은 어디에 하겠습니까? 정비구역에. 지난주에 지구단위 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구역도 본 적이 있고 정비구역도 한 개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볼까요? 그래서 정택 10년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정택이란 이름만 기억하고 그 정택이 누군지 모르시면 그때는 힘들어지십니다.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한참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게 누적되시게 되면 한 2번, 3번 정도 돌고 나면 공법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복습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되면 시험 볼 때까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쭉 가십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5분만 더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한다? 입안하고 뭐한다? 결정한다. 그냥 입자로만 보이고 결자로만 보이시면 그때는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있죠. 그것은 소규모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때는 개발 행위로서 득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기반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기반설에 해당되는 학교나 도로를 만들 자는 국토조정관이 만들어준다? 남양시장이 만들어야 된다. 남양시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시장이, 남양주라고 하면 남양시장이, 양평군이라고 하면 양평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고, 만약 이러한 도로가 국가계획과 맞물린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경기도 순환도로라고 하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제2외곽 순환도로는 서울 거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스스로 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장관시장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특광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죠. 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한다?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그런데 우리 한 집안이라 했을 때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부모로 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이거든요. 그 자녀분 중에 돈벌이 잘하고 있는 자녀분 계시죠? 그 돈벌이 잘하고 있는 자녀분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하면 나는 말릴 수 있다? 못 말린다? 못 말립니다. 그런 돈벌이 잘하고 있는 자녀분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하면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자는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이고, 결정권자를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서로 다른 사람이다.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도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일반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죠. 고시를 하게 되면 저 고시는 입안권자가 고시한다, 결정권자 고시한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해되십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안은 도시군이 직접 개발 정비 보전해야 되거든요. 그 도시군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스스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속력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구속력 있는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한 것을 스스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죠. 1번, 2번과 관련되어서는 꼭 뭐 만들어야 된다? 즉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입안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한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6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대신 3번을 결정하게 되면 꼭 뭐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지단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신데, 흰자하고 노른자 나누면 그게 지단 아닌가요? 단, 개, 별, 집행계획이라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 지난주에도 하긴 했는데, 그리고 3주 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예. 하여튼 지단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결 집행계획은 오직 어디에만? 도시군 개설 사업에만 등장하는 제도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겁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겁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에는 이번에 결정한 도시군 계획설이 어디에 만들어지게 되는지 상세하게 도면으로 밝혀준 것이죠. 이곳이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계속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시면서 이거밖에 안 하셨습니다. 이해됐다고 하시니 저는 기분 좋게 쉬었다 할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